정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후보 경선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왜 그런 후유증을 갖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과, 그리고 홍준표 의원과 이준석 대표,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후보 경선 때 있었던 국민의힘의 내용,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총 당원 권리당원 수가 56만 9,059명이었는데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36만 3,569명이었습니다. 이 36만 3,569명과 일반인 여론조사 6,000명, 그러니까 1,500명씩 해서 4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통계를 내서 50대 50 비율로 프로테이지 인원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50대 50, 36만 3,569명과 6,000명을 똑같이 동일하게 숫자를 놓고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6,000명과 36만 3,569명을 동일하게 평가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이 당원 36만 3,569명, 여기에는 A라는 후보를 지지한 사람도 있고 B, C, D 각각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테이고, 또 역시 일반인 여론조사 6,000명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A, B, C, D 네 사람을 각각 지지하는 사람이 다른데, 그러면은 그 성격을 두고 보면은 거의가 비슷하죠. 투표하는 내용은. 그런데 당원 투표에서는 정말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을 투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그 6,000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과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상당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에 한 80%, 90% 가까이 반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50대 50,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갔습니까? 지금은 투표는 끝났지만 왜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다음에 또 이런 후보 선발이라든지 이런 당대표 선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이 문제는 수정 보완되어야 된다.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 역선택 얘기 수없이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36만 3,569명과 6,000명을 어떻게 똑같은 비율로 보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가 3,635명이 됩니다. 1%가. 그러면은 일반인 총 투표수가 6,000명이니까 이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2,892표를 얻었습니다. 6,000표 중에서.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계산했냐 하면은 바로 이 36만 이거를 인원 비례를 나눠서 50대 50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서 나누면은 1%가 62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1%가 62명이니까 홍준표 의원이 얻었던 2,892에다가 62를 곱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17만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892표를 덧셈하는 게 아니고 17만 몇 표를 덧셈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2,276표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62를 곱하면은 13만 몇 표가 이래 나옵니다. 그 웃기는 계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6,000명이 36만 명이 되는 거죠. 당원이 투표했는 사람이 36만 3,569명이고 일반인 여론조사 6,000명이 36만 3,569명이 되는 거죠. 이런 계산법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계산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일반인 6,000명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 당원은 귀하지도 않고 당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일반인 여론조사에서는 제외를 시켰죠. 그러니까 투표 2번 못하게 하는 거. 그거는 또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죠. 이
36만 3,569명과 6,000명을 동일시 계산해서 자신이 얻은 프로테이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이 2,892표를 얻었으니까 여기에다가 62를 곱해가지고 17만 몇 표 이렇게 획득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이죠. 이런 계산 다음 어떤 당내 경선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관계자들은 정말 국민의힘 103명의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이런 계산법을 어떻게, 거기는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지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갖다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사용을 했다라는 것. 두 번 다시 이런 계산법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홍준표 의원, 유승민 의원은 그중에 4명 중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죠. 여기에서 실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차이는 620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프로테이지를 하면 한 10% 정도 차이가 났죠. 이걸 계산해서 프로테이지라면.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계산법을 했다. 그래서 정홍원 경선위원장은 뭘 한 사람인지 참 자신이 없으면은 수락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준석 당대표와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는 김용태, 김재섭, 쉽게 말하면 부하죠. 이런 사람들의 농간에 놀아나서 이런 결과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데는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기일발이었죠. 007 위기일발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원에서 워낙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후보로 당선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결과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홍준표 의원은 해단식을 하고 무대에서는 승복한다, 깨끗하게 승복한다, 쿨하게 해서 그래도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후보들 중에 나이도 가장 많은 분이 그래 했으면은 이제 내 나이가 이제 내리면은 70이구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치 쪽에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떠나야 하는 그런 입장일 텐데, 당원들이 나한테 어떻게, 내가 당을 20몇 년 동안 당에 있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 그거는 당원들한테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가 나온 것이지, 당원들을 비판하고 자신에게 실망을 해야지 왜 당원들을 핑계를 대고 완전 민주당에서 하는 그런, 나는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되는 어떤 그런 형식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 그래서 2030을 모아서 어쩌고 저쩌고 승복하려면 깨끗하게 쿨하게 승복을 하고 자기의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웃기는 양반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바로 낡고 구태연한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당대표인 이 이자는 나이 어리면은 자기가 10년 정치 경력을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많은 경력을 갖고 있는 편인데, 어릴 때 20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37살이니까 10년 동안 많은 것을 듣고 보고 했으면 이거는 참 어른들이 잘못하는구나, 이거는 참 잘한다,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만 뽑아가지고 어디 가서 말 장난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너무 닮았다. 말은 휘황찬란하고 돌아서서 말바꾸미하고, 지난번에 전화 녹취록 공개 때문에 엄청난 당원들의 비판을 받았죠. 그때는 진정된 사과는 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기가 약간의 어떤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돌아서서 모든 것이 물거품 사과였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내가 이 30대니까 2030 세대를 내가 끌고 왔다. 거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섞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전혀 생각도 하지도 않고 내가 자신만 드러내세우고 TV 출연해서 방송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하지 말고 아예 그 길로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낫죠. 이준석이가 이 방송 저 방송 라디오 방송 안 가본 방송이 없을 겁니다. 지 말대로 어린 친구가
그 전부 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인데 정책을 토론할 때는 나이가 불필요하죠. 그런데 사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래 만나면은 그래도 어른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만하기 이럴 데 없고 겸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인배, 그러니까 군자라는 것, 그러니까 젠틀맨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낮추고 올바른 인성과 인격을 가진 자가 바로 리더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그런 정치 리더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아니고 국민의힘 회방꾼 이렇게 호칭을 직책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이 등장했죠. 얼마나 SNS질을 하는지 당의 지금 시국이 어느 때입니까?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는 그러한 시국에 당대표라는 자가 방송 출연해서 온갖 그 자당 후보를 비난하고 원중에 비판하고 은근슬쩍 비판하고 자기 위치를 높이려고 하고 그리고 김재원 그 최고위원이 YTN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탈당했다라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준석이가 임명했던 한교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몇 명이 탈당했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40명 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 확인을 해가지고 1600 몇 명인가 그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당 비밀 사항을 당대표라는 자가 거침없이 내버려 버립니다. 그런데 입당했는 사람은 전혀 말을 안 합니다. 자, 당대표라는 자가 모든 것이 그게 자신의 책임인데 어떻게 해서 들어왔든지 또 어떻게 해서 나갔든지 그러면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사과를 하고 내가 30대니까 이 나간 사람만큼 제가 노력을 해서 더 당원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어떤 이런 당원들한테 이런 내용의 사과도 할 줄 모르고 오히려 40명이라고 얘기한 어떻게 해서 40명밖에 안 되느냐고 개구리 뛰듯이 펄짝펄짝 뛰면서 말 대꾸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런 자가 어떻게 당대표가 애초에 당대표로 뽑혀질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죠. 그래도 찍어준 사람은 그래도 젊은 세대니까 그래도 믿고 해줬는데 믿었던 게 실수였죠. 역시나. 그래서 이자가 제대로 하려면 전국의 2030 세대들을 향해서 제발 좀 입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달라질 것입니다. 믿고 당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당대표로서의 갖추어야 할 덕목일 텐데 또 MBC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말하는데 내가 어리지만은 상임위원장으로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니까 김종인과 동격에 놓일 것 같지도 않고 김종인 위원장이 나의 지시를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 제가 그래 듣고 혀를 찼습니다. 속마음은 당을 위한 어떤 그런 그게 아니고 당권을 찾고 보궐선거나 지방선거를 자기의 역량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들키고 말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당대표라는 자가 어떻게 당 선거를 어떻게 이끌어가서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얘기도 않고 이런 자기 위치를 자기 권력을 확보하려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김소연 변호사 TV에서 그런 내용을 보도하고 배승희 TV에서도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었죠. 바로 이 이준석이는 대통령의 당선을 시켜서 정권 교체를 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을 확보를 해서 계속 나이가 어리니까 계속 권력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삐뚤어진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닌가. 참 이제 아직까지 나이 40도 안 되는데 앞길이 구만리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고 하나라도 올바르게 배워서 앞으로 정말 내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겠다. 어떤 이런 희생정신, 이런 대인배, 젠틀맨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 어린 마음에 그냥 권력과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자는 여든 야든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절대 정치계에 발달에 나서는 어떤 이런 공적인 사회의 리더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 들어올 때부터 당을 분탕을 지키고 하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난 후보에 떨어진 홍준표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 현 정부에서 해왔던 갈라치기, 전 국민 사회 각 분야에 모두가 두 선과 악, 내 편은 선이고 상대편은 악이고 너는 어느 쪽이냐, 이것을 갈라놨는데 요 또 이준석이 하고 또 홍준표 의원하고는 이런 세대별로 또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버릇 아닙니까?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정치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통합 정치 아닙니까? 전 국민이 혼합해가지고 저도 역시 그 부분을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국민이 갈라지고 사회의 모든 어떤 분야에서 갈라져서 나라를 혼란 속에 빠뜨려 가야 되는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나쁜 정치 내놔도 지지를 해주니까 이 정치 리더자들은 그거를 그대로 국민의 여론인 양 받아들고 히닥거리고 제대로 정치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현 실정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뭐 어느 분야도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가 갈라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판을 윤석열 후보가 바꾸겠다. 정치인을 바꾸겠다. 정치 내용 이런 것을 바꾸겠다. 그래서 이번 선대본부장도 뭐 필요로 하는 어떤 한 집 분야의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사람들을 함께 가겠다라고 큰 어떤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덩치값 하는구나. 자, 여러분, 정말 이번 선거는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말로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지, 이준석, 이재명, 말 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말을 꾸며서 말로 위장하는 거죠. 말 잘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을 시키고 감동을 시켜서 이끌어가는 것이 말 잘하는 것이지, 눈앞에 그냥 사탕 발림처럼 던져줘서 참 맛있다, 이런 사탕 발림 소리는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수법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사탕을 많이 주는 후보는 절대 찍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아픔과 저 밑에 있는 약한 자를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흑수저가 돈에 욕심 없이 정치를 잘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돈 많이 갖고 있어봤고 돈에 아쉬움이 없었던 사람은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훌치고 이런 짓을 잘 안 합니다. 돈에 궁하게 살아보고 돈에 없어보고 정말 돈에 정말 환땅땅했던 이런 자들이 돈만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쓸어 담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선거 우리가 전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내 자신보다 우리 자식,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번 정치를 잘 이끌어줄까? 정말 힘든 정치를 하게 될 겁니다. 대통령 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통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이룰 때 그래도 180이 되는 지금 현재 여당을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러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깊이 함께 공감을 하시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이번 대선 후보 결정에 함께 공감해 주시면 참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감사합니다.